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.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나갑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의 끝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.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이 되면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. 특별히 힘든 일이 있거나 큰 걱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. 그런데도 하루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잘못 살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잘 살고 있다는 느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. 해야 할 몫은 해냈는데 스스로에게는 여유를 주지 못한 하루입니다. 조용히 보낸 날인데도 마음이 더 지치는 날도 있습니다. 몸보다 마음이 먼저 쉬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. 우리는 늘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으려 했고 맡은 책임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하루를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. 조금 더 해야 안심이 되고 덜 했다고 느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.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기보다 부족한 점부터 떠올리게 됩니다. 그 사이에 이미 괜찮았던 순간들은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.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행복은 왜 늘 잠깐 머물다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? 왜 어떤 사람의 삶에는 그 느낌이 조금 더 오래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까? 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? 이 질문은 자신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 앞으로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위한 물음일 뿐입니다. 이 물음 앞에서 오래된 글 속 한 문장이 조용히 떠오릅니다.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. 가득 차는 것은 도가 가장 꺼리는 바이다. 이 문장은 무엇이든 지나치게 채워진 상태를 경계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. 겉으로 보면 가득 찼다는 것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뜻처럼 들립니다. 하지만 이 문장은 바로 그 상태가 오래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듯합니다. 너무 꽉 찬 상태는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. 조금의 변화에도 넘치거나 흘러내리기 쉽습니다.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. 해야 할 일로 빈틈없이 채운 삶은 끝나고 나면 숨이 가쁩니다. 쉬는 날마저 계획에 넣어야 마음이 놓이는 날도 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을 가득 채우고 나면 오히려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. 이 문장이 꼭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. 열심히 살아온 시간을 부정하는 말도 아닙니다. 다만 지나침을 한번 돌아보라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해야 안심이 되는 마음이 늘 편안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. 이미 충분한 순간에도 다음을 먼저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늘 앞서가게 됩니다. 가득 찬 컵은 잠시 보기에는 안정돼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가장 먼저 넘치는 쪽이 됩니다. 넘치고 나면 다시 정리하는데 더 많은 힘이 듭니다. 모든 시간을 빼곡하게 채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습니다. 모든 마음을 다 써버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. 이 문장은 그런 여지를 떠올리게 합니다. 혹시 우리는 너무 가득 채운 인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? 혹시 비워야 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계속 채워왔던 것은 아닐까요?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삶에는 조금 더 여유가 남아있을까요? 어디에서부터 그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해 책은담에는 또 다른 문장이 이어집니다. 책은담에는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.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만족하다. 이 문장은 언뜻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곰곰이 들어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를 짚어줍니다. 만족이라는 말은 더 바라지 말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문장이 꼭 멈추라는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느냐를 묻는 말처럼 느껴집니다. 어떤 사람은 하루를 마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. 이 정도면 괜찮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반면
어떤 사람은 같은 하루를 보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. 더 해야 할 것이 남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그 차이는 하루의 크기에서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기준이 바깥에 있느냐, 안에 있느냐에서 갈릴지도 모릅니다. 늘 남과 비교하게 되면 마음은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. 어제보다 나아졌어도 또 다른 기준이 바로 생깁니다. 그러다 보면 괜찮은 순간은 늘 뒤로 밀립니다. 이 문장은 그런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. 지금의 상태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. 더 가지지 못해서 불안한지, 이미 가진 것을 느끼지 못해서 불안한지 돌아보게 합니다. 만족은 포기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기배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.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. 그 느슨함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. 늘 긴장한 상태로 사는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. 하지만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필요 없는 힘을 덜 씁니다. 이 문장은 그렇게 삶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는 방향을 보여줍니다. 모든 날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태도는 하루를 다르게 마무리하게 합니다. 앞서 지나침을 경계했다면 이제는 기준을 돌아볼 차례입니다. 그 기준이 삶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루의 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이어집니다. 이런 태도가 오래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책은 다음에는 이런 문장도 전해집니다. 담담함 속의 맛은 오래간다. 이 문장은 화려한 순간보다 잔잔한 상태가 오래 남는다는 뜻으로 자주 읽힙니다. 눈에 띄지 않는 하루는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오히려 큰 기쁨이 있었던 날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날이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. 담담하다는 것은 아무 느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. 과하지 않다는 뜻에 가깝습니다. 기쁘더라도 들뜨지 않고 힘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. 이 문장은 그런 상태가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. 자극적인 하루는 처음에는 분명 인상적입니다.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나가기도 합니다. 반대로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간 하루는 천천히 마음에 스며듭니다.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해집니다. 늘 요란한 삶은 다음 자극을 계속 요구합니다. 하지만 담담한 삶은 지금의 상태를 오래 유지합니다. 이 문장은 오래 머무는 느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줍니다.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.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되는 순간입니다. 그런 날에는 하루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. 잠자리에 들기 전 괜히 마음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. 오늘 하루가 이 정도면 괜찮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담담함은 대단한 선택이 아니라 태도에 가깝습니다. 크게 바꾸지 않아도 삶의 결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지나침을 줄이고 기준을 바로 세운 뒤에 남는 상태입니다. 이 문장은 오래 머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.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삶을 바꾸자는 말은 아닙니다.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. 하루하루를 가볍게 넘긴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다만 이 이야기들이 건네는 것은 속도를 조금 늦춰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.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. 조금 덜해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지나침을 줄이면 기준이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. 기준이 또렷해지면 마음은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 하루를 마친 뒤의 느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크게 잘해내지 않아도 마음이 조용한 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런 날은 오래 기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그 조용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.
행복이 삶에 오래 머무는 것은 늘 눈에 띄는 것들만은 아닙니다. 말없이 곁에 남아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아니었더라도 괜찮습니다. 매일을 위해 더 애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. 다만 오늘을 너무 가득 채우지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. 이미 괜찮은 순간을 지나치지 않았는지만 살펴보아도 됩니다.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행복이 오래 머무는 삶은 새로 얻는 것보다 남겨두는 것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. 이제 오늘의 하루를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.